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영화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예술적으로 깊은 영화를 함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아주 많은 상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크게 인정받은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또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모두 받은 최초의 영화라고 하고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까지 거머쥔 아주 놀라운 영화입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매드랜드 영화. 굉장히 이게 상복이 많은 영화였군요. 네. 또 이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좀 굉장히 매치가 많이 되었던 영화인지라 많은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추천작이거든요. 네네. 예, 이거 보고 굉장히 감명받으셨나 봐요. 네, 여러 번 보기도 했고 네. 집에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요, 이제 영화를 매주 한 편씩 만나는데, 이제 핑퐁. 그래서 좀 이제 대중적이고 여러분 네. 보시기 쉬운 작품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좀 예술성 있는 작품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좀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노매드랜드 감독 소개할게요. 클로이 자오 감독인데요. 중국 국적의 영화 감독입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를 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14살에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미국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고 정치학을 했어요? 네. 뉴욕 대학교 예술대학교에서 이제 영화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스파이크 리 감독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2014년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메리칸 원주민 청소년들의 삶을 다룬 영화 내 형제들이 가르쳐준 노래라고 하는 작품으로 제68회 칸 영화제 감독 주간 후보로 오를 만큼 굉장히 초창기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사고로 카우보이 생활을 접어야 했던 실존 인물을 다룬 로데오 카우보이라고 하는 영화도 또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2021년 이 노매드랜드라는 작품으로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93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거머쥐는 굉장히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성공에 뒤이어서 또 뜻밖의 좀 필모그래피를 추가하게 되는데 2021년 이터널스라고 하는 제목의 마블 영화를 또 연출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 한국 배우 마동석이 참여를 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놀랍게도 이 노매드랜드라는 작품과 이터널스가 같은 시기에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노매드랜드에 잠깐 보면 그 어벤져스가 상영 중인 영화관이 잠깐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또 깨알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홍보를 합니다. 했군요. 네.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은 주로 미국 중서부를 배경으로 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약간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픽션이기도 한 그런 세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내는 그런 스타일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겠습니다. 노마드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영화 해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마드가 이제 프랑스어인데 그 어떤 얽매이지 않는 삶, 좀 끊임없이 좀 이동하며 혹은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인간 형을 이제 노마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유목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어떤 삶을 좀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제 또 상도 많이 받았네요.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줄거리 먼저 소개할게요. 영화의 주인공은 펀이란 이름의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뒤 자신의 삶을 새로 정리하기 위해 미국 서부를 떠돌며 살기로 결심하는데요. 펀은 밴을 개조해 집같이 꾸미고 노매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유목민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길 위에 섭니다. 길 위에서 그녀는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상실, 또 다른 시작의 의미를 담은 영화 노매드랜드였습니다.
오늘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영화 노마드랜드 만나고 있습니다. 배경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영화도 좀 원작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시카 브루더라는 작가의 책 노매드랜드 21세기 미국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논픽션 책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한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이 영화의 또 제작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먼저 생각한 사람이 이 프란시스 맥도맨드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판권을 먼저 사서 영화화를 하려고,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먼저 감독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감독을 구하던 중에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을 알게 되어서 영화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을 이제 컨택을 했던 이유는 이 노매드랜드 직전에 이제 그 연출했던 로데오 카우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똑같이 이제 어떤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이제 어떤 논픽션과 픽션이 섞여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눈여겨봤던 이 프랜시스 맥도맨드가 이제 클로이 자오 감독을 컨택을 했던 것이죠. 이 영화의 주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난 미국 사회의 경제적인 심각한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더 이상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주인공 펀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이 네바다주 엠파이어라고 하는 곳에 US 석고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이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자신이 살아가던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을 하는데 이 엠파이어라는 마을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었고 있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속에서 집이 없이 유랑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발생을 하였고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만 아마존 물류창고라든지 또 뭐 국립공원 캠핑장 관리 같은 그런 계절 노동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또 영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분들은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화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주인공 펀과 또 약간 남자친구처럼 나오는 그 데이브라는 역할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제 모든 등장인물들이 노매드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합니다.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연기를 단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고 실제로 거리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지금 등장하는데 그 모든 이름들이 실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이게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작품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노매드 생활을 하는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노매드가 이제 집이 없이 이렇게 좀 유랑하는 분들인데 이 노숙인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실제로 이제 영화 대사 중에도 아줌마는 홈리스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대답하면 아니 나는 하우스리스야 이렇게 말을 하는 네, 홈리스와 하우스리스의 이제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이야기하기를 홈리스는 집이 없고 또 이제 집에 어떤 구조로부터 쫓겨났지만 결국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도시 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도시의 부산물을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홈리스라고 할 수 있다면 하우스리스라고 하는 이런 자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도시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사람들을 좀 하우스리스다 이렇게 좀 규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꼭 뭐 홈리스와 하우스리스의 정의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영화가 보여주는 차이점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노숙인들을 다룬 이제 다큐나 이런 걸 좀 보면은 그분들 중에도 인터뷰를 해보면 선택해서 나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꼭 이게 단어의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이 삶을 어떻게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숙인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시네요. 영화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이제 좋은 영화인데 좀 해석을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노매드랜드의
뭐 가장 중요한 상황 그리고 어떤 뼈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이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그림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펀과 같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떠돌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어두움 때문일 것 같은데요.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고 네. 또 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는 일들이죠. 네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노마드의 모습은 이런 현실 속에서 단순히 집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는 사회를 거절하고 스스로를 여기서부터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상호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의 몸부림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좀 집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 편견을 갖게 되기 쉽지만 영화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얽매이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비인간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고찰을 남기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네. 영화의 구조를 한번 단순하게 그냥 살펴보면 주인공 펀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총 2번에 걸쳐서 떠남으로써 온전한 노마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자신이 살았던 이 삶의 터전을 처음에는 떠납니다. 떠나긴 했지만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떠난 것이죠. 회사가 망하고 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면서 또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남편과의 시간 그리고 안정적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을 좀 계속해서 마음에 품으면서 사실은 절반만 떠난 몸만 떠난 타의에 의해서 떠나는 시간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좀 이제 이 길 위에서 살아가는 다른 노마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노마드로서의 정체성, 유랑자로서의 정체성, 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말미에 이 주인공 펀이 잠깐 다시 자기가 살았던 곳에 방문을 하지만 이때 두 번째 떠나는 펀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모습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정착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척박하고 힘들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완전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전한 노마드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네. 이제 그 환경마저도 좀 버림으로써 진정한 노마드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삶이 이 영화적으로 좀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데 네. 이런 삶이 어떨까요? 이게 차에서 생활하시면서 네.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삶. 참 한편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인간의 긴 역사를 보았을 때는 뭔가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갔던 역사보다는 유목하면서 살아갔던 역사가 더 이제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간 본성에 맞는 삶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좀 것이다.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네. 필수적으로 어떤 캐러반이라든지 네네. 차는 좀 필요하고 맞습니다. 어떤 생활 공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건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네. 되고 이 진정한 노마드가 되려면 저희들이 그 소개했던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냥 막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삶은 진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네네. 진정한 노마드인데 요 노마드랜드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차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네. 또 영화에서 중요하게 이 노마드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주는 것은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친구들. 함께 이렇게 삶을 기댈 수 있는 공동체. 맞아요. 네, 이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 그 자본주의로 인해서 파괴된 공동체 그리고 갈갈이 찢어진 어떤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길에서 살든 그렇지 않든 결국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던지고 있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실천해 볼 수 없기에 영화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분명한 감동한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화 노매드랜드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주님의 형상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주인공 펀이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여행이구나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펀이 항상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고 또 그리워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무언가 떠나보내고 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 영화인데요. 이 펀이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적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바와 굉장히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우리는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나의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펀이 끝까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결국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은 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착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어떤 순례자라는 점에서 또 펀의 모습이 굉장히 겹쳐지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펀이 발견하는 것은 함께 순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소중함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안정성과 또 물질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정과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안정에 추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 노매드랜드 함께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된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민자들에 대한 영화도 좀 많이 만나보고 또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누구나 이민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낯선 곳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낯섦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런 걸 좀 만나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또 버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 건지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도 좋은 영화로 우리 사무국장님 만나겠고요.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